안녕하십니까. 작전명 드림 메이킹 존 일부 발표를 맡은 너나드리 팀의 기은혁입니다. 네, 여기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번 대회의 이름인 2015 세계 장병 청년 통일 안보 비전 대회 안에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까닭에 우리가 이곳에 올라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 안보라는 단어입니다. 통일 안보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이고 두 번째는 평화 통일입니다. 먼저 국가 안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안보란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주된 안보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한민족을 사이에 두고 안보의 대상이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줄곧 평화 통일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이 조금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흔히 국가 안보를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평화 통일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을 흔히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마땅히 공존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단어이지만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치적인 인식과 편견을 갖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점과 강점들이 있습니다. 국방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있고요. 통합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효과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랜 민족의 비원을 해결한다는 사회적 효과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점과 강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과 이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한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것들을 소개하는 것조차 상당히 무의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식을 바꿔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추상적인 말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평화지대인 DMZ입니다. DMZ 내에는 유일하게 군대 주둔, 군사시설, 무기 배치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작은 통일지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DMZ는 서쪽부터 동쪽으로 남쪽, 북쪽 2km, 총 4km의 폭을 가진 작은 통일지대입니다. 이 DMZ 안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적인 현장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작은 통일지대인 DMZ 안에 들어있는 평화의 기운을 한반도 전역으로 넓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DMZ는 유일한 작은 통일지대입니다. 이 작은 통일지대인 DMZ와 그 인근 지역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DMZ를 방문하도록 만들고 방문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통일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희가 준비한 DMZ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드림 메이킹 존 DMZ 프로젝트를 김수현 씨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수현입니다. 저희 DMZ 프로젝트는 디밀리터라이드 존이라는 뜻을 담은 DMZ를 통일이라는 꿈이 현실화되는 곳, 드림 메이킹 존으로 재정의해봤습니다. DMZ라는 작은 통일지대 안에 문화, 예술, 관광을 더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 작은 통일지대의 평화의 기운이 전체로 퍼지는 것이 저희 DMZ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DMZ와 문화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포스터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영화들을 보고 느껴지는 그 슬픈 감정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DMZ 내에서 쉬고 있는 시설, 사용하지 않는 시설과 DMZ 내의 통화, 문화 콘텐츠를 함께 결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곳이 바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입니다. 뒤에서 보시는 사진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사진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커다란 상영관이 있죠. 야외 상영관으로 매년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사가 열리는 날 이외에는 쉬고 있는 유휴 공간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앞선 DMZ 관련 통일 관련 문화 콘텐츠를 이곳에서 상시적으로 상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공원 한번 왔다가 가는 일회적인 방문객을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문화 때문이라도 다시 와보고 싶다, 이런 장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철원에 있는 조선 노동 당사의 모습입니다. 2002년부터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은 관광 DMZ의 루트로도 개척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랬었나? 아닙니다. 이곳을 개발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도 바로 문화의 힘인데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94년도에 통일의 염원을 담은 발해를 꿈꾸다라는 노래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바로 이 조선 노동당사 앞에서 촬영을 했고, 실제로 이 이후에 관광객들이 증가해 관광 루트로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하나에도 콘텐츠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데, 통일을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서 많이 오게 되고, 그 많이 온 사람들이 확산되면 결국 점진적으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변모된 현재 모습입니다. 이처럼 문화 DMZ를 통해서 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우선 DMZ에 많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접하게 하고, 현재 분단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통일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문화 DMZ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과 DMZ의 결합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발표를 위해서 고성 DMZ, 철원 DMZ, 파주 DMZ를 실제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거나 유휴 공간이 많아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인 꾸밈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을 해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에 관해서라도 작은 의미라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사상, 어려운 거 잠시 내려두고 소통의 장으로서 예술을 활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작가의 작품을 모델링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픽 아티스트 김현수 씨의 작품입니다. LED 조명과 판만으로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루기 위해 미루지 말아요. 거창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술품을 저희는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온에서 방영된 아티스타 코리아에서 나온 작가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DMZ는 저희만의 공간이 아니죠. 야생동물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고라니, 두루미, 굉장히 많은 동물이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독수리들이 굉장히 많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독수리의 먹이까지 고려했습니다. 생고기를 작가의 작품에 겉에 두른 겁니다. 독수리가 다 먹고 나면 내부는 또 흙으로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분해되게 한 겁니다. 자연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고, 저희는 이런 예술품 설치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DMZ를 다녀보면서 느꼈는데, 철원 DMZ는 중부전선이라 그런지 고성 DMZ, 파주 DMZ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실제 DMZ 안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주둔 무기 배치 금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곳은 북측이 먼저 DMZ 내에 소초를 설치해버려서 남측도 대응적으로 소초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저희는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어떨까? 우리가 먼저 남측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자. 그럼 북측도 설치하지 않을까? 이게 소통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예술의 긍정적인 효과, 전파력을 예술 DMZ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DMZ와 관광의 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 세 곳이 저희가 직접 관광을 간 루트인데요. 각각 왕복 7시간이 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을 해보면서 저희가 직접 느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론 잘 이어져 있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담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민족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콘텐츠가 잘 정립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는 한민족 간에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평화 통일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평화 통일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는 부분, 저희는 이 부분을 채워놓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콘텐츠적인 요소를 조금 보강해 봤습니다. 실제로 관광 DMZ를 가보면요, 군장병 분들의 친절한 해설도 있고 해설사분들의 해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통일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서 현재까지만 끊겨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분짜리 미래 비전 제시 영상 추가, 말을 할 때 한마디라도, 그래서 여러분 평화통일이 돼야지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사람, 10사람, DMZ를 방문한 사람이 인식을 바뀌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체험 전시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의 전쟁체험 전시관을 방문했는데 그 터널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감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정말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체험 전시관을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옆에 통일체험 전시관이 있다면 이러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구나,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콘텐츠 보강을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민통선 인근 마을 활용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에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곳에 아이들의 농촌 교육 현장이나 벽화같이 동피랑마을 해와 벽화마을처럼 통일과 관련된 콘텐츠를 벽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점 아주머니께도 물어보고 지나가시는 행인분들께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말씀하시는 결과 너무나 지나친 개발을 통해서 지금 이 환경이 파괴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가 거점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콘텐츠만 관리하는,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관광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교육이 된다면 미래가 얼마나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다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배울 때 교과서로 배우고 영상 자료로 배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은 그 책을 뛰어넘은, 그 문서를 뛰어넘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강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체험형 교육을 실시시켜주는 겁니다. 이 미래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평화통일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결국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DMZ 프로젝트는 이러합니다. 작은 DMZ라는 평화의 지대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겁니다. 이 온 사람들에게 문화를 제시하고 예술을 제시하는 겁니다. 관광을 통해 직접 느끼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명, 100명, 1000명이 모이면 결국 4,500만,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인이 넘어지는 건 작은 돌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작은 돌뿌리들을 많이 설치하자, 이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3가지 키워드를 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주체인 청년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낼 수는 없나. 두 번째는 거창하고 화려한 거 말고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더 발전해 볼 수는 없나. 세 번째는 정치 사상 잠깐 내려두고 사람 대 사람의 소통으로 통일을 바라볼 수 없냐,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마무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인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정도면 되고, 힘은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킬 정도면 된다. 오직 한없이 이루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문화의 힘이 한국을 기반으로 삼아 세계에 퍼져나길 바란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기 위해서 그 당연한 사실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바라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저희 청년들이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